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홍준표 전 미래통합당 대표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그게 나중에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고요. 또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틀 전에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이 다선에 속하는 분들, 이 지도부에 속하는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이상하게 홍준표 대표와 의원 생활을 같이 해본 적도 없는 이 초선 그룹에서 몇몇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게 박정희 시대를 살아본, 전두환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대충 박정희 전두환을 높게 평가하는데,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참 이게 인간이 체험으로 아는 지식과 관념으로 아는 지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선 의원들은 이 마음을 여는데, 초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개방을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국민의힘 초선 그룹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자 해지 차원인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선언했다고 들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복당 신청을 하며 이제 돌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상대편을 도왔던 분들도 영입하고 통합하려 하는데, 원래 우리 식구였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쓰겠다 하는 분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산은 본디 한 줌의 흙도 사용하지 않고 하해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큰 상과 하해가 되어야 정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해는 강과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이미 이분은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분인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홍준표의 복당, 윤석열의 입당, 안철수의 합당, 저는 모두 지지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홍 의원은 당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다. 홍준표 의원은 저와 당의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함께 맛본 분이다.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이 돌아와 흔들릴 당이라면은 집권을 포기해야 한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끝내기 위해 모두가 손을 잡을 때이다. 더 큰 국민의힘, 더 큰 보수의 기반 하에 중도 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조경태 이런 분들도 다 환영하겠다고 하니까, 반대로는 초선 출신 김웅, 이분은 홍준표 씨가 당에 들어오면 시한폭탄 역할을 하고 윤석열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또 한 분 박수영, 이분도 초선 의원인데, 이분은 홍준표 씨가 김웅 의원에 대해서 좀스럽게 대응을 했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유효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씨의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왜 반대하는지를 알 수 없는데, 유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홍준표 씨와는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다, 홍준표 씨가 너무 독단적이다, 사람을 좀 무시한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도대체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나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작년에 공천 심사를 하면서 좀 무리하게 홍준표 씨를 밀어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비판을 받는 입장이지만은 어쨌든 복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옴으로써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돌아와야죠. 빨리.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준표 복당, 안철수 합당, 그리고 윤석열 입당, 이런 순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다 이 복당 찬성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나올 사람 다 나와서 한번 당당하게 한번 붙어서 경선 과정을 흥미롭게 끌고 가면은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관심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뽑힌 분이 그냥 대통령 자리로 직진한다. 내년 2022년 3월 9일은 쓰레기 대청소의 날이 된다 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오늘 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되었는데, 여론조사 업체 STI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2.5%, 아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서 정권이 연장되어야 한다 36.8%입니다. 52대 36, 그 차이는 약 16%포인트입니다. 상당한 차이로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35.3, 이재명 경기지사 27.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올수록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국민의 힘도 도와주고 정권 교체론을 더욱 굳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교체론을 대세로 빨리 굳혀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굳혀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재인 정권이 딴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범야권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력이 확신을 가지고 단결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단결되는 거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 정신으로 단결하는 이 흐름 속에서 윤석열 씨가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에 평당원으로 입당을 했다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니까 예비후보 등록해가지고 한 10월이나 11일쯤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기회는 이마에 붙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잡아야죠. 꼬리에 붙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빨리 기회를 잡을 때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아주 여기 조심 저기 눈치 보고 하다가 결정을 늦게 내려버리면 그 결정이 늦어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된다. 윤석열 씨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